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새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여기까지 보면 화자의 처지가 가족과 떨어져 있고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객지에서 방랑 생활을 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되어오는데 이 바람과 추위는 바로 어떤 화자에게 처해진 어떤 시련, 냉혹한 현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나는 어느 목순의 집 헌 샀을깐, 삿이라는 것은 갈대를 엮어서 만든 자리를 말합니다. 그 헌 샀을깐, 한 방에 들어서 쥔을 붙였다. 쥔을 붙였다라는 것은 셋방살이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목수가 바로 제목에 나오는 박시봉 씨겠죠. 자, 여기까지 1행부터 8행인데 여기서 화자의 처지와 근황을 알 수 있습니다. 타향에서 외롭고 고단한 삶을 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 나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며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다. 나 하나도 감당하기 어렵다. 뭐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내 몸 하나도 감당하기 힘든 그런 상황. 그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디롱배기에 북덕불이라도 담겨오면 디롱배기라 그러면은 질옹배기 그런 질그릇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 북덕불이라 하면 아주 좋은 참숯 그런 것이 아니라 지피나 풀둥이 마구 뒤섞여 만드는 어떤 그런 불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디롱배기에 북덕불이라도 담겨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쬐며 제 위에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또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 벼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이 부분요. 무료하고 무기력한 화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새김질하는 것이었다. 여기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 있죠. 슬픔, 어리석음, 슬픔과 어리석음 그런 걸 소처럼 연하여 새김질하는 것이었다. 새김질, 대새김질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화자는 자신의 어떤 삶, 슬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소가 새김질 하듯이 지난 일을 되풀이하여 또 기억하는 거, 생각하는 거 그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새김질을 좀 어려운 말로 반추한다, 성찰한다 그런 단어를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삶을 반추한다, 성찰하는 화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9행부터 15행인데요. 지난 삶에 대해 성찰하는 화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가슴이 꽉 메어올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괴일 적이며 뜨거운 것 눈물이죠. 그죠? 화자는 어떤 슬픔의 정서를 느끼고 있네요. 또 내 스스로 화끈 낯이 붉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해 봅시다. 화자가 어떤 슬픔과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부정적 정서죠. 계속 봅시다.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낀다. 어떤 삶에 대한 어떤 절망감을 느끼는 겁니다. 화자 계속 어떤 부정적인 정서를 느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면은 16행부터 19행까지인데 지난 삶에 대한 어떤 슬픔, 부끄러움, 절망감, 어떤 그런 회한을 느끼고 있다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책장을 넘기니까 그러나로 시작하네요. 그러나 시상이 전환되죠.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고개를 숙이고 있다 고개를 듭니다. 태도의 변화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허연 문창, 문창이나 문과 창을 말한다고 풀이가 되어 있죠.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정을 쳐다보는 것인데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내 뜻으로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들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불가항력적인 운명에 대한 인식을 화자가 하는 겁니다.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내 뜻 힘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다. 어떤 초월적인 힘, 어떤 그 운명을 느끼는 겁니다.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내 뜻과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떤 초월적인 존재에 의해서, 그 운명에 의해서 굴러간다. 어떤 운명론적인 가치관을 느끼네요. 자, 여기까지 20부터 23면까지 그러나 그러면서 시상이 전환되면서 운명에 대한 인식을 화자가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자, 바로 윗부분, 그러나 하면서 시상이 전환되고 태도의 변화가 생겼죠. 그러면서 여러 날이 지났다라는 거죠. 전환되고 태도의 변화가 생기고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전환되면서 어지러운 마음, 슬픔, 한탄, 그런 것이 가라앉았다는 거죠. 화자의 마음이, 내면이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 해서는, 그러니까는 부정적인 정서가 가라앉고 외로운 생각만이 든다. 그러니까 외로운 생각을 이 화자는 크게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슬픔, 어지러움, 마음, 한탄, 그거하고 동급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외롭다라는 건 나는 좀 다르다. 뭔가 고결하다는 그런 인식하고 약간 연결되는 것 같거든요. 어찌됐건 다시 다른 어떤 부정적인 정서가 가라앉고 내 화자의 내면이 안정되어 가면서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 해서는 더러 나주 손에 살랑살랑 사랑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자, 내면이 안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랑눈이 와서 문창을 친다. 사랑눈은 고통과 시련이죠. 내면이 안정되었지만 고통과 시련이 덜어 오기도 하는데, 그런 때도 있는데, 나는 이런 저녁에는, 그때 나 어떻게 하느냐,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끼며 무릎을 꿇어보며, 자, 사랑눈 추운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화로를 더욱 다가낍니다. 따뜻한 그 고통과 시련을 이기기 위해서 화로를 더욱 다가끼고, 그 다음에 무릎을 꿇어봅니다. 무릎을 꿇어본다라는 건, 무릎을 꿇는다는 거는 어떤 반성하는 태도, 지난 삶에 대한 어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화자는 윗부분 시상이 전환되어서 태도의 변화도 보이면서 부정적인 내면이 안정돼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시련이 싹 다 사라지는 건 아니죠. 더러 고통과 시련, 사랑눈이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그때 나는 지난 삶을 반성한다라는 거죠. 반성하며 무릎을 꿇어보며 어느 먼 산 뒷옆에 바오섭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 오는데 하얀이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살랑살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굵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문장이 매우 깁니다. 자, 여기 12페이지 그러나부터 이 시 끝나는 끝까지 하나의 문장입니다. 한 문장이 이렇게 깁니다. 자, 이렇게 문장이 길 때는 서술어, 마지막 서술어를 주목하면 됩니다. 뭐냐, 것이었다, 뭐 하는 것이었다, 생각하는 것이었다. 뭘 생각한다? 나무를. 근데 그 나무는 무슨 나무다?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그럼 이 갈매나무가 아주 중요한 소재죠, 그죠? 갈매나무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화자가. 자, 근데 이 갈매나무가 무엇이냐? 어떤 의미를 가질까?
앞에 꾸며주는 말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자, 녹색으로 갈로한 부분 볼까요? 어느부터 이 정한까지가 갈매나무를 꾸며주는 말이거든요. 자, 어느 먼 산 뒷옆에 바위 옆에 따로 외로이 서서 갈매나무가 그렇다는 거죠. 바위 옆에 외로이 서 있는 갈매나무. 그렇게 외로이 서서 어두워 오는데 하얀이 눈을 맞을 쉼표가 있죠. 눈을 맞을 갈매나무. 어두워 오는데 하얀 눈을 맞는 갈매나무. 이 눈 여전히 위랑 똑같이 고통과 시련의 의미입니다. 외로이 서서 고통과 시련을 당하고 있는 갈매나무. 그 다음 계속 그 마른 잎새에는 살랑살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갈매나무. 여전히 또 눈을 맞고 있네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 고통을 겪고 있지만 굳고 정하다 깨끗한 갈매나무. 그렇다면 이 갈매나무라는 것은 고난을 이겨내는 어떤 의지적인 삶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런 고난을 이겨내는 의지적인 나무를 생각한다. 자기도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갈매나무는 화자 자신과 동일시하고 그 나무를 생각한다라는 거. 화자 자신도 그런 의지적인 태도를 보인다. 희망을 가진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지막 부분 24행부터 32행까지 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매나무를 생각한다. 어떤 삶에 대한 어떤 의지를 가진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하세요.